검찰의 무도하고도 건방진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김정숙 여사에게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출석을 하라, 그리고 그 답에 대한 회신을 바로 내일까지 22일까지 하라는 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현 시기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핸드폰 뺏겨가면서 조사다운 조사도 못했던 검찰이 전임 대통령의 연구인인 김정숙 여사에게는 이렇게 무도하게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1 목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현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 두 번째 국정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의 관료들과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탄압하는 것 이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의 실패와 국정농단과 민생 폭망의 실패를 전 정부 탄압의 내용으로 덮고자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은 전혀 근거와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그에 따른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입건 및 사법 처리 관련한 입장과 김정숙 여사의 관계는 단 1도 0.001%도 연관된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인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또한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사유의 취업과 단 1도 관계가 없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모욕주기성 소환은 김건희 여사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로부터 현혹시키기 위한 소환이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일 뿐입니다.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다운 행태입니다. 전주지검은 2024년 11월 20일 어제 평산마을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참고인 신분은 검찰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출석 일자까지 특정하여 가능 일자를 회신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출석 요구서를 수령한 지 이틀 뒤인 11월 22일까지로 회신 기한까지 못 박은 통보입니다. 검찰은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겠다면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합니다. 수없이 진행된 압수수색과 끝도 없이 분류된 참고인들을 통해 취득한 무의미한 정보의 왜곡된 쪼가리들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망신주기 언론 프레임만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번 소환 통보 역시 당사자에게 되는 공식 통보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언론 프레이를 하면서 장난질을 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변호인의 현장 도착 전에 언론에 흘려준 것과 마찬가지 장난질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자신이 있으면 하지 않아야 할 치졸할 행태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에 묻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취업이나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대체 김정숙 여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말 자신이 있다면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거짓 정보 장사만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와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부터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까지 온갖 인사에 개입한 증언이 있고 여당의 공천 과정,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휴대폰까지 직접 들고 대신 소통을 한다는 한 정권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또 자애로운 검찰이 어찌 전임 정부에 대해서는 이토록 잔인하고 무도한지 그저 참담하고 서글플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반복된 전임 정부 괴롭히기는 정치검찰이 과연 어디까지 망가지고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 사위의 취업 문제, 인도 측이 간절히 바래서 진행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심지어 멀쩡히 반납한 샤넬 자켓을 둘러싼 국제적 망신 수사까지 검찰의 전 정부 괴롭히기는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별건에 별건을 반복하며 본질과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소설처럼 자극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샤넬 자켓의 경우 프랑스 샤넬 본사까지 괴롭혀가며 미반납 운운했던 것이 결국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부터 허위였던 것이 확인된 것이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만 오히려 입증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반성조차 없습니다. 본인 입으로 사과를 하면서도 무엇을 사과하는지조차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하다운 형태입니다.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포기하고 날뛰고 있습니다. 애교 행사를 위해 대여했다 반납한 샤넬 자켓은 국제적 망신까지 시켜가며 탈탈 털어놓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명백한 명품백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수사 담당 검사들이 자기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이 정도면 누가 피의자이고 누가 검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한다고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까지 압수수색을 벌이는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찌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일까요? 상황이 이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의혹들은 모두 침소봉대이며 없는 것을 만들어 악마화하는 것이라 강변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없는 것을 만들어 악마화하고 있는 이가 대체 누구입니까? 있지도 않은 죄를 있는 척 냄새를 피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매일같이 검찰로 불러다며 괴롭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국민은 방향을 바꾸라 하는데 대통령은 잘 가고 있다고 우깁니다. 국민은 일을 하라 하는데 대통령은 부부싸움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은 사과와 반성을 바라는데 대통령은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가 할 일을 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전임 정부 괴롭히기와 야당 대표 괴롭히기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끝은 파멸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권력의 충견, 정치 검찰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현 정부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 보복에 열중한다고 국민이 현 정부를 지지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무리한 불법 수사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부터 듣기를 바랍니다. 여사님 실제로 출석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어제 오후 늦게 검찰로부터 소환 통지서가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변호인단과 상의하에 금일 내로 김정숙 여사의 출석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걸로 압니다. 좀 관련해서 대통령 보고의 반응은 어떻던지 아시나요? 대통령 네 분께 보고는 드렸고 특별한 응급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전 정부 정치산업대책위원회가 양산을 방문했을 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심정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지 않고 그리고 사유의 취업과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임명에 관한 어떤 연관성도 있지 않고 또한 사유나 딸에게 돈을 받았다 이런 문제 자체가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구기동에 있는 사유의 빌라를 빌려서 살았고
사위가 전 임차인에게 받았던 임대료만큼 정확하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했다. 그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사위와 딸의 타이스타젯 관련한 사안들은 그것은 타이스타젯과 사위 간의 취업의 관계였고, 또한 월급을 뇌물로 보는 정말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가장 이상한 형태로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사실관계 자체가 사법 처리나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도 마찬가지고요. 딸 다혜 씨에게 계속 생활비를 주다가 사위가 취업했기 때문에 주던 생활비를 안 줘서 이것은 이익 본 거 아니냐. 그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생활비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이 얼토당토 않는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참고인 조사로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샤넬 재킷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뭐 샤넬 자켓은 그것은 이미 채널 A에서도 다 확인한 거 아니에요? 프랑스 가가지고. 그래서 실제 그 프랑스 갔는데 원래 그 샤넬 자켓의 의미가 이거죠. 제가 장관할 때 한글이 프랑스 어느 대학에서 45명 한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1,500명이 몰렸습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에서 한글이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양국 정상회담 할 때 양국 문화의 상징물이 바로 그 샤넬 자켓이었어요.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세계적인 디자인 그룹인 샤넬, 프랑스의 샤넬, 이 양국 문화의 상징적인 거를 우리 여사님이 좀 입어달라 요청이 와서 입었고 바로 반납했죠. 그래서 반납한 것은 샤넬 박물관에 있는 거고, 우리 쪽에 기증한다고 그래서 그걸 기증 받아도 되나 해가지고 중앙박물관에 수중심사위원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수중심사위원회하고 샤넬 측하고 서로 협의해서 받은 거죠.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여사님이 입었던 것은 여사님 품에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 공식으로 기증하겠다. 이것은 원래 디자인 핏에 맞춰서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 거지 샤넬이 이걸 하나만 꼭 해가지고 이게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확인됐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리고 이게 참고인 조사가 왜 필요한 건지, 특히 사위 취업 관련해가지고 성립 자체가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없죠. 다음 이건영 의원님. 검찰의 무도하고도 건방진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김정숙 여사에게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출석을 하라, 그리고 그 답에 대한 회시를 바로 내일까지 22일까지 하라는 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현 시기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핸드폰 뺏겨가면서 조사다운 조사도 못했던 검찰이 전임 대통령의 연구인인 김정숙 여사에게는 이렇게 무도하게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고요. 대한민국 검찰이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왔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조사, 수사, 소환 행태를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이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음의 길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